손흥민이 월드컵 예선전으로 영국을 떠난 사이에 토트넘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뉴캐슬전에 충격에 포스텍 감독과 구단이 비상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에베레치, 에제 등 많은 선수들의 영입을 제안했을 때 계산기만 두들기며 여유를 부리던 레비와 포스텍이 이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레비 회장이 좋아하는 공짜 이적료에 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멤피스 데파이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데파이는 지난 6월 30일 팀과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지만 현재 팀을 구하지 못해서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시장은 끝났지만 자유계약 선수를 데려오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기량은 둘째치고 이적료 영원에 영입할 수 있다는 소리는 레비 회장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조건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레비가 현재 데파이 영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데파이는 손흥민처럼 왼쪽 윙어이면서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다고 하니 눈이 뒤집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공격수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데파이는 현재의 토트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데파이는 중앙 공격수, 양측면 윙어는 물론이고 10번 역할도 맡을 수 있다며 데파이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에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데파이는 중앙 공격수를 포함해 측면 윙어와 10번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라며 손흥민이 부진한 토트넘에게 꼭 필요한 영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 데파이는 프랑스 명문 올랭피크 리옹에서 178경기 출전 76골 5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1-22 시즌을 앞두고는 리옹과 계약이 만료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활약한 데파이는 2022-23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했습니다. 데파이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31경기 9골 2도움을 넣었습니다. 선수 경력 동안 172골을 넣은 데파이는 올 여름 아틀레티코와 계약이 만료된 후 아직까지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데파이는 한때 월드클래스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한물이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스페인의 라리가 세비야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유럽 축구계에서는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선수입니다. 데파이는 탄탄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 때에는 수준급의 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 수비를 쉽게 제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주로 윙어로 활약하지만 득점력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데파이는 프리미어리그 경력도 있습니다. 2013-14 시즌 에인트호번에서 공식전 43경기 14골 9도움을 올렸고 다음 시즌에는 40경기에서 무려 28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단숨에 유럽 리그 B클럽들의 구애를 받으면서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호날두의 뒤를 이을 재능으로 평가받으며 등번호 7번을 받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리그 29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벤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새로 부임한 조세 무리뉴 감독의 외면을 받으면서 공식전 8경기밖에 나서지 못했고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리그앙의 올랭피크 리옹으로 쫓겨난 데파이는 차츰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에게 이적료 영원이라는 조건은 파브르의 개처럼 바로 침을 흘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아예 우승할 욕심이 전혀 없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라스트워드 온 스퍼스의 포로키프 기자는 2일부터 3일까지 개인 SNS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토트넘 구단에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레비는 우승에 도전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비가 수익 대비 연봉 지출을 40% 밑으로 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로키프는 레비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고액연봉 선수들을 다 팔아버리면서 현금이 차고 넘칠 정도로 금고에 가득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맨시티는 수익 대비 연봉 지출이 59%이고 레알 마드리드도 2023년 기준 기록이 54%였는데 토트넘은 40% 이하로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키프는 고액연봉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고 연봉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절대 우승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데파이가 영입된다면 조금이라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을 합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팀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고 진정한 레전드가 되고 싶다는 손흥민의 간절한 소망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에버턴전 이후 쏟아졌던 극찬이 지난 뉴캐슬전 이후 다시 엄청난 비난으로 뒤바뀐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슈팅 20번에 손흥민이 1번이고 나머지 미드필더와 수비진들이 19번을 때릴 정도로 뒤죽박죽이었는데도 온갖 비난이 손흥민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패스도 주지 않고 정말 개나 소나 다 슈팅하고 하늘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난리들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감독과 구단을 비판하는 보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닥치고 공격하다가 역습에 무너지는 토트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대 팀들이 토트넘의 전술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포스텍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전술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 토트넘 선수들은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낼 판입니다. 토트넘은 A매치 기간을 보내고 9월 15일 북런던 더비로 아스널전으로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3일 후 18일에는 카라바오컵 32강으로 2부 코번트리시티와 만납니다. 다시 3일 후 21일에는 리그 경기로 브렌트퍼드를 불러들여 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토트넘은 리그 경기와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으로 3일 간격 경기를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으로 접어들면 유로파리그와 카라바오컵의 16강과 8강이 정해지면서 경기 일정 간격이 여유가 생기지만 문제는 이때는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여차하면 지난 시즌 후반처럼 선수층이 부족해서 연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 경기와 함께 유로파리그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시즌 너무 일정이 여유가 있어서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스텍은 긴장감이 넘쳐서 좋다라고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수 로테이션과 체력 관리입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 유력하고 평가받는 팀은 토트넘, 맨유, AS 로마, 레인저스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AS 로마, 레인저스, AZ 알크마르, 페렌츠바로시, 카라바흐, 엘프스보르그, 호펜하임과 같은 다양한 팀들과의 리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되자마자 유럽 도박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본격적인 베팅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확인된 우승 배당에서 토트넘이 가장 낮은 배당을 받으면서 유력한 우승팀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남고 싶다. 10년 동안 한 팀에 있었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에 우승 트로피를 남기고 싶다. 이렇게 레전드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텍이 지금처럼 수비와 미드필더가 20번 중에 19번이나 슈팅을 때리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전술을 짜면 호날두와 메시가 동시에 와도 우승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승을 원한다면 포스텍이 정신 차리는 것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